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이정미입니다. 지금부터 최저임금 1만원법 통과 2017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촉구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최저임금법을 비롯한 임금법안을 발의를 하면서 최저임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분들과 그리고 최저임금 1만원을 촉구해왔던 참여연대까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직접 이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 인사 소개부터 시켜드리겠습니다. 권혜선 홈플러스 노동조합 부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수호 청년유니온 기획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송은희 참여연대 간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먼저 오늘 기자회견에 대한 취지와 오늘 발의하는 법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요. 권혜선 부위원장님께서 최저임금 1만원의 필요성, 그리고 이수호 기획팀장님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의 부당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송은희 참여연대 간사님께서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후에 세 분이 함께 오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저의 두 번째 노동 분야 입법으로 최저임금 1만원법을 발의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불평등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 격차는 2014년 3월에 5배, 그리고 2015년 3월에 5.25배, 그리고 올해 3월에는 5.63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는 23.5%로 OECD 회원국 중에 두 번째로 많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는 14.7%로 OECD에서 가장 많습니다. 노력해도 도저히 격차를 극복할 수 없다는 청년 세대의 좌절감은 헬조선이니 이맘생이니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대한 적신호이자 중대한 경고입니다. 이 불평등의 늪을 건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바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하지만 재계는 올해도 동결을 요구하고 있고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인하 요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IMF, OECD와 같은 국제기구는 물론 스티글리츠나 피케티 같은 경제학자에서부터 프란체스코 교황님까지 모두가 불평등이 지속성을 위협한다고 경고하는 지금 최저임금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시대 역행입니다.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준 시민들이 20대 국회에 바라는 것은 정의입니다. 알바도,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청년들도 숨 좀 쉬고 살자고 정치에 호소한 것입니다. 이에 저와 정의당은 오늘 최저임금 1만원법을 시작으로 해서 공정페이법을 순차적으로 발의할 것입니다. 기업의 임원 및 직원 임금이 최저임금의 30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최고임금법 살찐고양이법을 제정해서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탐욕을 방지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장차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연봉 및 세비는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최저임금 고위공직자 봉급 연동제를 발의해서 알바 임금을 올리지 않으면 대통령 연봉도 국회의원 세비도 올릴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 공정페이법은 대통령도 대기업 CEO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임금 격차 해소법이자 임금 정의 실현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공정페이법의 첫 번째로 발의하는 최저임금 1만원법,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6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2019년 안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익위원 선출 방식을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개 등 최저임금위원회 개혁을 통해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공정화하고 투명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최저임금 위반을 강력히 제재하는 그런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법은 현실적인 최저임금 그리고 결정 방식이 공정한 최저임금
그리고 제대로 준수되는 최저임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준비한 법안이 통과되어서 임금 불평등이 해소되고 정의를 실현하는 20대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순서대로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하신 분들의 발언이 이어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홈플러스 노동조합에 근무하고요. 이름은 권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최저임금이 1만 원인가? 요즘 참 나라가 떠들썩한데요. 2016년도 지금 최저임금이 6,030원, 한 달 월급이 126만 원입니다. 2014년도에 1인 소비자 가구가 평균 소비자 가구가 166만 원을 소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지금 최저임금을 단신 가구 소비가 15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세종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사용자위원 측에서 동결을 원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동결이 뿐만이 아니라 한 달 103만 원이면 살 수 있다. 아마 그분들이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분들은 단 한 달이라도 그 돈을 가지고 살아봤는지, 아니면 정말 살 수 있는지 알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저희들한테 있어서 이 최저임금은 그냥 돈이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목숨이고 또 삶이고 인권이거든요. 이 돈이 없으면 삶도 없고 인권도 없어요. 저도 사실은 이 단신 가구 제가 집에서 가장인데 정말 이 돈을 가지고는 밥도 먹을 수 없을 정도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바라컨대 꼭 이 1만 원이 돼서 정말 저희 이 대한민국에 거의 600만 명 정도가 최저임금으로 생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어떤 조그마한 희망이나마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저도 더 열심히 이 1만 원을 위해서 투쟁할 거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년유니온 기획팀장 이수호입니다. 지금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가장 격렬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 바로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입니다. 최저임금 법정 시한이 하루를 앞두고 있는 오늘까지도 이렇게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줄기차게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예술가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운수업 등 7개 업종에 대해 더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이 업종들이 여타 산업에 비해 사업체들의 지불 능력이 낮으며 해당 산업에는 단시간 근로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생계를 위해 종사하기보다는 용돈벌이와 같은 보조소득 원인하는 것입니다. 경영계는 특히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과 지불 능력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동종 산업 내에는 지불 능력이 충분한 대규모의 사업체, 이를테면 백화점, 대형 마트, 공항 등이 존재합니다. 차등 적용은 영세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지불 능력이 충분한 이들 대규모 사업체가 최저임금을 회피하고 저임금 구조를 용인하는 것으로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또한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소규모 사업체의 어려움은 인건비 요인보다는 동종업계 내 경쟁의 심화, 불공정한 거래 환경, 임대료, 원자재 인상 등 외부 환경의 변화가 더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07년 전국의 편의점 점포 수는 1만 개 수준이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는 3만 개로 무려 3배나 폭증했습니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하여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지불 능력을 이유로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조치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계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서비스 산업 전반이 아닌 이 미용업,
편의점, 주유소, PC방, 택시 등 6개 업종을 콕 집어서 시범사업으로 차등 적용을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종은 대부분 생계형이라기보다는 용돈벌이와 같은 부차적인 노동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으니 최저임금을 더 낮게 줘도 크게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경영계가 시범사업이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차등 적용 대상도 노동자의 규모는 무려 70만 명에 달합니다. 차등 적용에 대한 또 다른 근거인 해당 업종들은 단시간 근로자가 많으며 이러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생계를 위해 종사하기보다는 용돈벌이와 같은 보조소득원으로 일한다는 주장은 우리의 노동과 삶을 차등하는 것입니다. 특히 청년들의 노동을 소위 용돈벌이라고 치부하는 경영계의 이러한 주장에는 많은 청년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단시간 노동은 비자발적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다른 활동과 병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학업과 병행하거나 육아와 병행하는 치열한 이들의 삶을 부차적인 노동이라는 것으로 누가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노동의 귀천에 대해서 묻는 폭력과 같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임금의 출발선입니다. 차등 적용이라는 이름의 다른 출발선을 적용해서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을 결정에 있어서 어떤 업계에서 일하는지, 나이가 많고 적은지, 노동의 목적이 생계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노동은 평등하고 아름다우며 우리의 한 시간은 6,030원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단호히 반대하며 차별 없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동료 청년들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송은희 간사라고 합니다. 저희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위반 행위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또 최저임금 미만액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먼저 선지급하고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내용 등의 규정을 담은 이재미 의원께서 발의하신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힙니다. 최저임금의 미만액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이것을 과태료 조항으로 바꾸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정부 발의한 형태로 오는 6월 30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에 있습니다.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 고용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에 의하면 근로감독관의 시정 조치만 따르면 최소한의 법적 책임도 묻지 않는 방식으로 이 최저임금 미만액 지급에 대한 위반을 다뤄왔습니다. 이러한 노동행정이 수십 년간 계속되어 왔던 것인데요. 이러한 노동행정을 바꾸는 것이 과연 형사처벌 조항 삭제와 과태료 조항 신설로 타개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 미만 지급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만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지청에 신고하는 건수나 검찰청에 접수된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최저임금에 미만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가 200만 명을 훨씬 상회하는 현실에서는 형사처벌 조항이 강화되어야 하고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감독에 대한 적극적이고 엄중한 근로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잘 담고 있는 이정미 의원께서 발의하신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시급히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을 남용을 하겠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첫걸음,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실현하자.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바로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의 향방이 아직까지 오리무중인 상태에 있다. 매해 결정 시한을 코앞에 두고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이유는 경총 등 사용자 단체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매번 똑같이 동결만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해가 지나도 2년, 3년, 4년 전과 똑같은 이유로 동결을 요구하는 사용자 단체들의 태도에 최저임금위원회 협상은 늘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올해 사용자 단체들은 일찍부터 동결의 뜻을 내비쳤고 이들을 대표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들은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면서
협상을 교착 상태에 빠뜨리고 있다. 대한민국 최저임금이 OECD 32개 중 27위로 하위권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업종별 차등 적용은 안 그래도 낮은 최저임금을 일부 업종은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정의당과 노동계,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최저임금 1만 원은 비현실적인 요구가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요구이다. 2016년 최저임금으로 한 달 내내 일에 받게 되는 126만 원은 1인 가구 생계비의 81%, 2인 가구 생계비의 45%에 불과하다. 또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80%가 가구의 핵심 소득원인 상황에서 비현실적인 것은 지금의 최저임금일 뿐이다. 저임금을 일소하고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며 소비 진작으로 경제 활성화를 이끌 최저임금 1만 원은 노동자를 살리는 길이자 경제를 살리는 길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국회 환경노동원의 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최저임금 1만 원법을 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개혁해 최저임금 결정을 투명화, 공정화하며 264만 명이나 되는 최저임금 미달자를 줄일 이 법을 국회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특히 정의당 등 야3당이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화하고 여당조차 9천 원까지 인상 계획을 밝힌 만큼 국회가 이를 통과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 세계는 이미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ILO는 최저임금 증가가 고용 감소와 별 상관이 없으며 임금 불평등 해소에는 분명히 효과적이라고 하고 있고, 과거 신자유주의를 이끌었던 IMF조차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영향은 다소 과장됐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펜펜 법안, 영국은 생활임금제를 통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 독일은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국가적 실천에 나섰다. 세계 경제 11위라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최저임금 1만 원을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하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중단하고 최저임금 위반을 엄격히 단속하며 국회는 최저임금 1만 원법 통과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도 청년 구직자도 영세 자영업자도 함께 사는 길이며 대한민국 정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16년 2월 27일 최저임금 1만 원법 통과, 2017년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부. 네, 20대 국회가 민생국회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최저임금 1만 원, 우리 모든 야당들이 공통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니만큼 이것을 반드시 통과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